안녕하세요. 상계백병 안과 강민지입니다. 제가 와서 보아하니 다들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시고 되게 열정 있어 보이셔서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노인성 안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어떤 안과 질환이 있나 이제 들어보신 것 중에 백내장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 이렇게가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내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백내장이란 원래 눈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투명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이제 혼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수정체는 이제 저희 눈의 동공 뒤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정체의 역할은 원래 눈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을 이제 황반이라는 곳이 이제 시력을 해석을 해주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 황반에 딱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게 길쭉한 모양으로 변해서 여기에 딱 상을 맺혀주고,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이게 볼록해지면서 또 상을 맺혀주고,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고, 나이가 들면은 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가 주된 요인이고, 한 50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치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더 빨리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점점 더 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가려진 것처럼, 눈곱이 낀 것처럼 보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밝은 데 나갔더니 더 안 보이더라, 물체가 막 겹쳐 보이더라, 이런 증상들을 많이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멀리 볼 때 시력을 좀 덜 느낀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까운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시면 저희가 시력 검사해서 얼마나 시력이 떨어졌나 확인을 해보고요. 안과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현미경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백내장 정도를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동공이 작을 때는 이제 가운데 부분만 확인이 가능해서, 이제 정확하게 백내장 정도를 확인할 때는 이제 산동 검사라고 해서 동공을 키워서 확인을 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눈에 근시가 있는지 원시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 백내장 자리에 새로운 렌즈를 넣어주는데, 그 인공수정체라는 렌즈 도수 검사도 따로 하기도 하고, 눈 속에 다른 이상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 수정체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속에 이제 가운데에 딱딱해지는 형태의 핵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고, 이 주변부에서 자라 들어오는 피질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고, 앞에 가운데에 딱 생겨있는 백내장도 있고, 뒤에 가운데에 생겨있는 백내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백내장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결국에는 수술밖에는 없긴 합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온 것을 말하는데, 수정체가 이제 단백질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한번 변성이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계란 후라이로 만들고 나면은 다시 원래 계란으로 액체로 못 만들듯이, 백내장도 한번 생긴 것은 좋아지지는 못합니다. 점점 이제 나빠지기는 하시고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난 수술이 무섭다, 먹는 거나 운동 이런 걸로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런 걸로는 이미 생긴 거는 좋아질 수는 없고요. 백내장 억제제라고도 있습니다. 백내장 억제제는 이제 이미 나빠진 거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성분이 이제 항산화제, 약간 비타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면은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거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수술밖에는 방법은 없다,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 치료는 이제 그 혼탁이 온 백내장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제거를 하고요. 그 기능을 새로 하는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술적인 술기이긴 한데요. 저희가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그 각막의 작은 절개를 열고 기구를 넣어서 이제 수정체를 쪼개서 먹고, 그 자리에 새로 기능을 하는 렌즈를 넣어주고,
이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렌즈를 꼭 넣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렌즈를 넣어야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렌즈까지 넣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백내장 정도가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물 같은 게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 각막 절개를 크게 열어서 속에 있는 백내장을 통째로 빼내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렌즈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렌즈 넣는 방법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진행되거나 안 좋은 상태. 제가 수술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절개, 아주 작은 절개를 열어서 이제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저희가 절개를 해줍니다. 뚜껑을 만들어서 열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수정체를 이제 그 막이랑 분리를 시키고요. 그러고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딱딱한 백내장을 쪼개줍니다. 그래서 쪼개고 나서 이제 이게 초음파 기계인데요. 이 초음파 기계로 요거를 녹여가면서 이제 흡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점점 없애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잔여 물질들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동그란 주머니긴 한데 앞에 구멍이 뚫려 있는 주머니죠. 그 주머니 속에다가 이제 렌즈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수정체인데요. 인공수정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단초점 렌즈, 뭐 다초점 렌즈, 뭐 요즘에는 연속 단초점, 다초점 여러 가지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난시 교정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수정체를 넣어줘서 눈의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줘서 보이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물질들 깨끗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황반변성입니다. 이제 황반변성이란 이제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나이가 주된 요인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황반변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황반변성은 사실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랑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게 약간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검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제 다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생기게 되면 빨리 그때그때 치료를 해줘야지 망막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눈의 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양에서는 그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 황반변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나이도 점점 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백내장 이런 걸 몰라서 방치해서 백내장 때문에도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해지기 전에 다들 잘 그 치료를 받으셔서 이걸로 인한 실명보다는 요즘에는 그 황반변성 실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망막은 그 눈의 뒤쪽에 가장 안쪽 벽을 구성하는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로 치면 필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상이 딱 여기에 맺히면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재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 부위가 황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반에 사물이 잘 맺혀야지 이 색깔과 사물을 볼 수가 있고 딱 가장 중심 시력, 눈의 가운데 있는 시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황반 이외의 주변 망막은 또 주변 시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 중에서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65세 이상 성인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망막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은 황반이란 아까 가장 중심 망막 쪽에 이제 드루젠이라고 이제 찌꺼기 같은 침착물 같은 게 좀 보이게 되고,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신생혈관이라는 게 이제 있어서는 안 될 혈관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망막 쪽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망막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가 나 있거나 뭐 등등 이런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는 일단 나이가 들면 또 위험인자가 되고요. 또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이게 그 황반 변성이 그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고 이제 원시라 하면 가까운 거 좀 가까운 게 덜 보이고 멀리도 좀 덜 보이는 그런 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가 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 좀 이제 위험인자가 높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담배 피시면 아주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담배가 혈관을 이제 좁게 만들기 때문에 요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햇빛을 너무 강하게 쬐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망막의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고열량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면 또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황반 변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유전적으로는 이제 백인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아시아인, 그다음에 흑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황반 변성의 초기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괜찮으신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시력이 떨어지는 듯하고, 또 좋아지면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증상이 처음엔 있다가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물이 뭔가 물결치듯이 휘어져 보이는 그런 변형시라고 부르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시거나 이제 더 나빠지게 되면은 눈의 가운데 부분이 그 암점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까만 점 같은 것이 계속 가려져 있는 듯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 보면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이제 좀 휘어져서 이렇게 요상하게 보이거나, 나중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뭔가 이제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혹여나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바로 안과에 오셔서 황반 변성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은 양쪽이니까 사실 백내장도 그렇고요. 한쪽 눈이 굉장히 이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반대편으로 보니까 잘 모르시다가 굉장히 심해져서, 아니면 건강검진 하시다가 우연히 너무 시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한눈씩 가려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안 보인다, 그리고 휘어져 보인다, 뭔가 까만 점 같은 게 앞에 가리고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그 대비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색깔 대비나 명암 대비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거나 이러실 때는 안과 검사를 받아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황반 변성도 이제 건성이 있고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드루젠이라는 찌꺼기인데요.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성은 이렇게 점점 이런 게 쌓이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질환이고요. 습성은 이제 건성이었던 눈이 갑자기 여기에 물이 차거나 피가 차거나 이렇게 액체가 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황반 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눈에 주사를 하거나 이런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건성은 이렇게 경미하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습성은 여기에 이제 피 같은 게 나 있고 물이 많이 차고 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암슬러라는 이제 자가 진단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 변성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런 거를 저희가 나눠드리고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게 갑자기 이렇게 휘어져 보이거나 일부 안 보이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당겨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시력을 재보고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눈을 보고 그리고 산동을 해서 눈속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황반부 변성이 의심이 되면 이제 그 형광 물질을 이제 혈관에 주입을 해서 그 어디에 물이 새는지 피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눈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CT 검사도 있습니다. 눈에 대한 CT 검사죠. 이제 이런 걸로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제 건성인 경우에는 뭐 특별히 수술적이거나 이런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인 경우에는 잠잠한 황반 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하라. 그리고 이제 식습관을 좀 좋게 하시는 게 좋아서 뭐 색깔 채소나 색깔 과일, 뭐 시금치나 뭐 당근,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좀 드시려 하고 혈관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잘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산화제, 비타민 같은 거 뭐 루테인, 지아잔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드셔보시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습성, 갑자기 건성이 습성으로 돼버리면 물이 차고 피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급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눈 속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그 눈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나쁜 혈관을 억제시켜주는 주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레이저로 신생혈관을 좀 이제 지져서 없애주는 치료도 있고요. 또 다른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이제 뭐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보고가 될 때는 그 이게 황반 변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연구가 되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좀 긴가민가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100% 모두 루테인이 모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산화제고 뭐 비타민제니까 이제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속에 주사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안내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맞으시게 되면은 한 달 정도의 간격에 걸쳐서 3번 정도를 연달아 맞는 것이 기본 루틴이고요. 그래야지만 좀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그 신생혈관을 그 나쁜 혈관 때문에 이 황반 변성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기는 힘들고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맞았다고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잠잠하다가 또 어느 순간 물이 차면 또 주사를 맞고 또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황반 변성 있으신 분들은 주사를 좀 자주 맞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황반 변성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제 예방은 이제 간접 흡연 포함해서 금연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걸 착용하시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그러고 이제 식생활을 건강하게 녹황색 채소나 등푸른 생선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권장되고 뭐 인스턴트 식품 너무 고열량, 뭐 고지방 이런 건 좀 피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황반 변성도 어느 정도는 가족력과는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특히 안과 검진을 잘 받으시면 좋겠고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해서 조금이라도 늦게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녹내장입니다. 이제 녹내장이란 무엇인가? 이제 가장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압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는 것도 녹내장이지만 안압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녹내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원래 눈에서 빛이 들어가면 저희 눈의 시신경이 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을 하는데 이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녹내장인데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항상 매일 일정하진 않습니다. 일중 변동이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낮았다가 어떨 때는 높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낮았다 높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높아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신경 자체의 혈액 순환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타고난 문제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유전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방수라고 이게 저희 눈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여기 뒤에 여기 요쯤에서 물이 생겨서 눈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생겼다가 빠졌다가 생겼다가 빠졌다가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저희 눈에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눈의 안구도 눈 속에 물이 있어야지 이제 탱탱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압력을 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 요인은 물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가 빠져나갈 때, 이 빠져나가는 길 어딘가가 막혀서 못 빠져나가서 생성은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안압이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이 오르면 너무 압력이 세지니까 시신경을 너무 압박을 해서 시신경에 이제 피를 못 통하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신경이 죽고 시야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신경 자체가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시신경 주변에 이제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혈관이 좀 혈류가 좀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내장은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은 일단 한 40대 이후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요.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좀 빈도가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시가 너무 심하시거나 또 원시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은데 근시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시신경 자체가 좀 근시 때문에 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원시의 경우는 이런 원시는 좀 백내장과 동반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시의 경우는 눈 자체가 작은데요. 백내장이 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때문에 이제 눈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제 물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서 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연관이 있고요. 다쳐서 구조물이 약해져서 물 빠져나가는 길이 닫혀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눈에 염증이 자꾸 재발하는 그런 질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염증 때문에도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 이상이 생기면서 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은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방각 녹내장, 이건 뭐냐면 눈에서 물 빠져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 열려 있는데 녹내장이다. 이게 개방각 녹내장이고요. 폐쇄각 녹내장, 이것은 물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 뭔가 막혀 있어서 나타나는 녹내장을 이렇게 부르고, 선천적으로 생기거나 2차적으로 다치거나 이러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폐쇄각 녹내장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방각 녹내장은 이제 많이 보이는 형태의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은 정상입니다. 빠져나가는 구조물도 정상이고 다른 검사 해봐도 다 정상인데 그냥 녹내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서 이제 안압도 서서히 오르니까 점점 오르는 거는 통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증상이 좀 덜 보이기 시작한다? 이래서 오시면 이제 이미 엄청 진행된 녹내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각 녹내장인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진만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니까 시신경은 한 번 죽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이미 손상된 건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손상되는 속도를 늦춰보자.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압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안압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게 또 시신경을 손상을 시키니까 안압을 꼭 조절을 해주게 되고요. 일단 녹내장이면 다들 이제 수술을 먼저 하냐 물어보시는데 녹내장은 먼저 안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안압약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안압약들을 사용을 하면서 진행을 좀 속도를 늦춰보게 되고요.
있고요. 안약을 썼는데도 좀 부족하다, 좀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안 되면 물을 억지로 빼내주는 녹내장 그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약에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은 조금씩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 한번 진단 받으시면 이제 뭐 당뇨 고혈압 관리하듯이 안과를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뒤에서 물이 생겨서 앞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좁아져서 이제 그 못 빠져나가니까 계속 물이 쌓여서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내장이랑 좀 연관이 많이 있고요. 이걸 언제 빨리 발견하고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눈이 특징이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안압이 엄청 오르면서 눈을 싸매고 오십니다. 그래서 막 머리도 막 두통도 엄청 심하시고 토하시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시고 충혈되고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원래 눈이 좀 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이런 저희가 이제 검진할 때 이런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좀 빨리 하자, 심하지 않더라도 녹내장 예방을 위해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레이저 구멍을 뚫어주거나 이런 처치를 예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좀 늦어져서 이렇게 좀 안압이 많이 올라서 오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압을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급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 같은 것도 있고요. 먹는 약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압약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압을 좀 떨어뜨려주고 그 이후에 그 이제 그 물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홍채의 구멍을 뚫어주거나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해주거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압 검사가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신경이 얼마나 손상되었나 보는 CT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시야가 주변부부터 좁아지기 때문에 시야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막 두께가 안압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두꺼운 분일수록 안압이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두께 검사도 하고요. 이제 녹내장을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어두운 곳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곳이 그나마 안압을 덜 올릴 수 있고요. 이제 뭐 얼굴 쪽에 그 뭔가 이제 압력이 많이 가는 행동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편한 복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가끔 변비가 너무 심하시면 이제 그 용변을 보시다가 너무 이제 얼굴에 압력이 많이 가면 가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담배, 술 이런 거는 삼가시는 게 좋으시겠고 그 눈의 압력을 많이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다량의 그 수액 섭취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에 뭐 지내시다 갑자기 뭐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충혈되고 안 보이고 머리 아프고 토하고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안과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다들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하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진료 오시면은 제가 백내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들 화들짝 놀라시는데 백내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있다고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은 아까 말한 백내장 때문에 녹내장이 생기는 그런 위험한 백내장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좀 본인이 시력적으로 불편해지고 그 시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상의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다만 굉장히 심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본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빨리 수술하자 말씀드리게 됩니다. 황반 변성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황반 변성은 일단 진단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을 할수록 그 망막의 세포가 손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주면은 괜찮은데 너무 이제 오래된
아주 오래된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망막 세포가 이제 기능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해서 이제 생긴 모양을 좀 가라앉혀 놔도 좀 똑같이 시력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빨리 알아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면 술, 담배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제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게 마시면 안압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는 돼 있는데, 사실 많이 드시면은 이제 또 물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너무 만취해서 토를 했다. 또 그러면은 얼굴 쪽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안압이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심한 과음은 좋지 않으시겠고, 흡연은 이제 흡연 자체가 안압을 많이 상승시킨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담배는 절대 피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 자체가 혈관을 좀 좁게 만들어서 그 시신경에 통하는 피를 양을 줄이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